퍼머넌트 이렇게 씁니다. 펌이 가지는 의미와 퍼머넌트가 가지는 의미, 이것도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헤어펌이라고 NCS에 보면 제목 자체에서 국가에서 정해준 그 출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쓴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퍼머넌트 헤어. 자, 여기서 보면 웨이브가 있고 스트레이턴드가 있죠. 헤어 웨이브 또는 퍼머넌트 헤어 스트레이턴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이 얘기를 이 긴 얘기를 주르르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우리가 펌이라고 하죠. 그래서 펌이라고 쓰는데 파마라고 쓰는 거는 사실 우리를 저속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미용의 전문 용어를 저속어로 만든다고 봐요. 고급 언어로 전문 용어로 봐야 되는데 일본 국어 표기법에 보면은 파마라고도 돼 있어요. 그럼 파마라고 쓰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파마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비달 사선에 공부해 보면 펌이라고 써요. 그리고 펌이 되어 있는 헤어스타일을 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1996년도 2000년도에 가서 1996년도에서 2000년도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비달 사선에 가면 펌 같은 경우는 한 150달러 받고요. 커트는 한 100달러 정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펌이 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펌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컬러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커트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커트를 하고 펌을 하러 이 같은 샵 안에라도 가요. 그러면 또 가격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커트에 맞춰서 펌을 하고요. 그것도 커트에 맞춰서 컬러를 하고. 그래서 거기는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업무를 해도 내용, 시술, 작업 방법은 달라도 작품이 나오는 건 동일하게 나와요. 그 컷에 맞는 그 펌, 그 컷에 맞는 그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샵 안에는 공동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통된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이 다 똑같은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죠. 여기 생 거 다르고 저기 생 거 달라가지고 어느 미용실에 가서 했어요? 하고 또 욕하죠. 뭐 잘못됐어요. 뭐 지적하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어에 대한 공통된 생각과 공통된 지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각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문 지식인데 각자로 가지면 안 되겠죠.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똑같은 언어를 써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지금 정의해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걸 퍼머넌트 헤어 웨이브 펌이죠. 똑같은 말로 웨이브 펌이라고 합니다. 퍼머넌트 헤어 스트레이트 펌이라고 합니다. 레이턴드 ED를 붙이죠. 스트레이턴드 펌. 그래서 펌 나오니까 여기서 보면 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써요? 그래서 웨이브였고 스트레이트였고 펌하기 해가지고 웨이브 펌하기, 스트레이트 펌하기 이렇게 언어를 체계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퍼머넌스를 일본 사람들이 줄여서 퍼머넌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완전 정차가 돼버렸는데요. 퍼머넌트라고 연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연구한가? 퍼머넌트가 왜 연구해요? 연구한 영속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좀 어원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죠. 자, 한미경적으로 보면 퍼머넨트라는 것은 일단은 파상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직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로 영구하게 펴주느냐, 파상으로 영구하게 웨이브를 만드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상은 뭐예요? 파상을 만들겠다, 직무로 만들겠다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은 두발이에요. 대상은 두발이라는 뜻이죠. 두발. 스케프헤어예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썼어요? 캐필러스라고 불렀죠.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두발,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스켈페어, 두 개의 피부를 감싸고 있는 머리털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두발이에요. 그럼 두발이 형태가 직모가 있다, 파상모가 있다,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파상모로 만들 수 있고 또는 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행위잖아. 인위적인 행위고 얘는요. 그럼 인위적인 행위를 할 때 곱슬인 두발을 곱슬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어떤 행위 하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영구히 편다든지 곱슬을 영구히 편다든지 그죠? 곱슬을 영구히 편다든지 또 직모를 영구히 곱슬 그리게 한다든지 사람은 미적 욕구는 내가 안 가진 걸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미적 욕구 아니에요? 그래서 직모의 사람들은 조금 곱슬인 것을 더 선호하고 왜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선호하잖아요.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 선호하듯이 우리가 다 어떤 상대적인 거라는 미적인 그 자기 충만한 완성도는요. 그래서 그 대상을 생각하면 모발 자체가 두발, 모발은 여기 두발이라고 썼는데요.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털 발자거든요. 머리털 발자예요. 머리털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털, 신체의 모든 털. 그래서 모발이라고 하죠. 머리털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그러면 두발을 모발이라 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신체의 모든 털을 다 포함해서 학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발에 대한 형태와 두발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형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속적이다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현미경을 설명했고요. 화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왜 영속적이냐? 퍼머넨트란 말은 영속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퍼머넨트는 영속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모발 구조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미세 구조. 자, 그래서 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발도 알아야 되죠. 모발 구조라든지 모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예요? 펌젤을 알아야 돼요. 아까 대상이 곱슬한 모발을 영구히 팬다. 영구한 직모를 영구하게 이렇게 웨이브로 만든다. 그럼 뭐로 만든 제품으로 하는 거죠. 펌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려면 무슨 도구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요소예요. 모발도 알아야 되고 제품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세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미세 구조 안에 이런 시스틴 결합이라는 것이 측세에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주세 결합이고 폴리펩타이드 체인들이죠. 이건 측세 결합이에요. 사이드 체인이에요. 그럼 이 모발에서 가장 안정적이게 내 모발을 직모로 이끌든지 곱슬로 이끌든지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결합에 의해서 돼요. 다른 결합들도 많죠. 미세 구조 5가지 측세 결합 있죠. 측세 결합이 있는데 그 결합들은 크게 연구하게 만드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염결합도 있고 펩타이드 있고 수소결합, 소수성 결합, 시스틴 결합인데 이 시스틴 결합만이 모발의 안정성을 가져다주면 특징적이죠. 모발이 가지고 있는 시스틴 결합이 이 황화 결합이잖아요. 두 개의 황이 결합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설파이드 결합, 시스틴 결합이 똑같은 말이죠. 이 결합이 무너졌을 때 웨이브도 만들 수 있고
또 곱슬은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자리에 위치에 안 있고 이렇게 좀 뺐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곱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당긴다는 뜻이죠. 어느 부분 느슨한데 어느 부분 당기니까 그 위치에서 바이라디칼 구조, 이중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SS 결합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면 모발 형태에서, 모발 형태가 뭐 표피가 있고 뭐 피질 있고 뭐 수질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피질 속에 뭐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SS 결합이에요. 보통 16에서 14에서 18% 정도를 모발 전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미세 구조예요. 그럼 모발이 미세 구조에서 SS 결합만 가져와서 얘기해 볼게요. 자, SS 결합을 유지되어 있는 결합을 어떤 제품이 와서 폼제가 있죠. 폼제가 와가지고 결합을 끊어줘야 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결합을 끊어주면, 자, 요거 끊어줬어요. 그럼 뭐로 끊어주는? 얘가 끊어준다 했죠. 그럼 얘의 어떤 것이냐? 이 화학 제품 알아야 돼. EHS, CH2, COOH. 자, 얘가 EH가 한원제예요. 얘가 들어가요. 여기 H 들어가고 H 들어가요. 그러면 이 결합이 끊겨요. 이 결합, 공유 결합이 끊겨버려요. 다 끊겨요. 끊기면서 어떤 색상이 들어가면 다 SH가 들어가. 좀 중간에 연결돼요. 이렇게 SH, H가 돼요. 이렇게 끊기면 이렇게 끊어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끊긴 채로 있어요. 그러면 산소,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해서 얘가 다시 재결합되는 현상을 가져와요. 근데 우리는 뭘 써요? 여기다가 로트를 사용하죠. 이런 로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펌어 많은 로트 있죠? 이걸 사용해서 와인딩을 해요. 말아요. 얘를 여기다 페파대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고 뚜루룩 말아요. 그러면 어떤 형상이 나요? 이런 구조를 가지죠. 얘 자리가 처음에 말 때는 어쨌든 요 폭보다 요 폭이 어때요? 다이어스식으로 이게 늘어져. 요만큼 넓어요. 늘은 자리 아니에요. 여기 직선하고다 이렇게 돌리면 당기니까 로트가 땅땅땅 당기잖아요. 그럼 안에는 좁게 밖에는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트랙 달리기 할 때 달리기 선수들이 운동장 직선으로 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500m, 1000m 달리기 하려면 이렇게 둥글게 해놓고 선수들 달리는 거 봤죠? 그러면 어떻게 끊어요? 이렇게 끊어요. 그죠? 이렇게 끊든지. 그럼 이 자리를 말았어요. 말면 이렇게 트랙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어져요. 그럼 당겨요. 어느 선에서요? 어느 정도는 폭이 커져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서로 지자리에서 이 SS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자리에서 처음에는 어쨌든 당겨가지고 지자리에서 있게 돼 있죠. 이렇게 다 이렇게 당겨서 있어요. 근데 이제 펌제가 들어가서 작용을 해요. 알칼리제도 들어가고 한은제도 들어가서 끊긴 H가 이제 와요. H하고 또 여기 이렇게 반이 끊기죠. 끊기면서 어떻게 돼?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말았다 칩시다. 와인딩을. 이러면 요 위치만큼 찢어져요. 다른 거하고 결합해요. 여기 요 자리가 옆에 거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옮겨져요. 근데 이건 지금 크게 그려서 그런데 모발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 로트를 우리가 사용해봤자 시험용에서는 6, 7, 8, 9,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1, 2, 3 굵은 것도 많은데 우리 시험용에서는 6호, 7호, 8호, 10호 해가지고 6호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모루 말아놨다가 안 풀고 나누면 꼬불꼬불해지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폼제 안 발라도 꼬불꼬불한 수소결합에 의해서 그래요. 물을 뿌려서 했기 때문에. 그럼 요 자리만 딱 끊기고 이걸 풀면 이렇게 웨이브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요 자리와 요 자리만 웨이브가 나와요. 끊겨가지고. 이런 구조도를 만드는 것이 물리적인 로트를 사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직모를 웨이브로 만드는. 그럼 화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 SS 결합을 한은제를 썼다. 그러면 SS 결합에 시팅 결합에 자, 뭘 썼어요? 한은제를 EHS
CH2, COOH를 썼다. 그러면 한은질 쓰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SH 점 찍고 HS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은제에서 또 다시 산화제를 써버려요. 이거는 산화제를 쓰면 다시 어떻게 돼요? 산화제를 쓰면 다시 S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재결합이라고 해요. 리사이클 해야 돼가지고 재결합되고, 요거는 한은제를 썼을 때는 절단됐다, 계열됐다, 또는 SS가 절단되고 계열되고 한은됐다 이렇게 하죠. 요거를 사용해서 이럴 때는 재결합됐다 하고 산화됐다, 정착됐다, 고정됐다 이런 언어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미경적으로 살펴봤어요. 화학적으로. 아까 현미경적으로는 이 자체가 꼬불꼬불하죠. 작은 거 말면 잔잔하게 꼬불꼬불하고, 큰 거 말면 와이드하게 하고, 더 큰 거 말면 크리미하게 섀도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화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미세결합에서 시스틴결합이 우리 몸에 얼마 정도 있대? 14 내지 18%가 시스틴결합의 구조, 이 시스틴결합이죠. 결합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펌할 때마다, 1회 펌할 때마다 2할에서 3할, 2.8 정도에서 한 3.2 정도의 퍼센트를 소모를 해요. 왜 소모해요? 이렇게 와인딩이 말았을 때 정상과 꼴짜기만 웨이브기를 풀면, 이렇게 딱 풀어보면 이렇게 해서 정상과 꼴짜기만 웨이브가 지는 거죠. 높고 낮으니까, 높낮이가 있으니까 웨이브가, 그 높낮이 노트 사용에 따라서 더 급할 수도 있고 더 완만할 수도 있고 좀 보통일 수도 있고 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다는 것이네요. 그럼 사용하고 남은 2.8에서 3.2만 사용해서 여기서 얼마 남았어요? 1화 치고 3이라 치더라도 3일 치면 11에서 15%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SS를 전부 다 모발에 있는 SS를 다 끊었어요. HH가 들어가고 다 끊어놓고 2% 요 퍼센트만 사용하고 재결합하고 나머지 다시 SS로 원래 내 결합이 안정된 상태에 있던 대로 돌려준다 해서 연구하다는 거예요. 돌려준다 해서 연구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용한 데서 사용자의 위치에서도 연구하기에 그게 정상과 골짜기에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의미에서 퍼머넨트하고 현미경적인 퍼머넨트하고 또 화학적인 퍼머넨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모발 미세 구조를 알아야 되고 펌제를 알아야 되고, 그죠? 펌제 1제를 우리가 한은제라고 2제를 산화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사이오글리콜산에 대한 그 화학식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기술은 로트로 와인딩 했을 때 작은 로트로 와인딩 하면 이 골짜기와 정상이 급격하게 되고, 이제 또 굵은 거로 와인딩을 했을 때는 완만하게 될 수도 있고 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로서 여기서 지금 인폼이 들어갔습니다.